천치병이라고 그랬거든요. 통증이 없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네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그걸 개발하신 거라네요. 중국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카나다를 들린 거예요. 그걸 그러니라고 그냥 간과하지 않고 여기가 뭔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그 방법이. 안녕하세요, 윤문 씨. 안강 문안 인사드립니다. 저 의사 선생님, 저 결심했시오. 선생님 뭘 결심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고통 이제 아주 끝내기로 했시오. 무슨 고통이요? 제 디스크 선생님이 좀 수술 좀 해주시오. 아 무슨 수술을 해요? 저 이제 마음 준비 다 됐습니다. 칼로 제 통증 좀 싹 도려내 주시오. 칼이요? 칼 필요 없어요. 왜? 왜 칼이 필요 없이요? 수술하려는 그 메스 그 칼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칼 안 써요. 바늘 써요. 바늘? 아니 선생님, 네. 아니 허리 디스크를 수술하는데 칼을 안 대고 수술을 할 수 있다며요? 그러니까 칼을 대야 되는 것도 있고요. 네. 보통의 경우에 99%는 칼을 대서 뭘 자르지 않고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로 칼을 안 된다는 얘기네 그럼. 이제 왜 그러냐면 칼을 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경이 정말 많이 눌리는데 붓고, 근데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 하는 게 너무 방해를 받는다면 칼을 대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요. 실제로 대부분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흡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가 된 다음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 시간을 견디는 게 힘들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제 칼을 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횟수가 실제로 디스크 탈출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1% 미만이라고 하는 보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꼭 수술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럼 의사 선생님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그걸 개발하신 거라네요. 아, 그 FIMS라는 치료요? 수술하는 거 이거. 그 치료법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폐암에 걸리셨어요. 그때 제가 의과대학생인데 뭘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자연치유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한테 얘기를 듣고 이제 이런저런 거를 하다가 보니까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좀 눈을 많이 뜨게 됐어요. 그래서 자극치료라고 하는 것들. 그분이 이제 자연치료를 하니까 이제 주로 침 같은 것도 사용하고 그다음 먹는 것도 음식 같은 거 사용해서 치료를 하는 것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레지던트가 돼서 제가 이제 그쪽 관심을 가지고 그쪽 치료를 계속 했단 말입니다. 제가 관심이 많아서 학생 때 중국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중국 가서 배운 건 또 뭐? 중국에서 이제 뭐 안마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침술 같은 것도 좀 배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다양한 것들을 다 이것저것 보고 싶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별로 머리도 크지 않으면서 아는 것도 없으면서 뭔가 새로운 거를. 그 얘기하면서 왜 나를 쳐다보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그 웃었던 걸로 봅시다. 근데 어쨌든 제주도에서 이제 레지던트를 마치고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여학생인데 통증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 발이 있는데 손만 이렇게 스쳐도 까무러치는 통증이 오는 거예요. 굉장히 통증이 과민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감작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거냐면요. 알래스카에 살던 사람이요. 알래스카에 살던 원주민이 LA 가서 살라 그러면은 보통은 몇 년을 못 견디고 다시 돌아가요. 너무 덥고 기후가 안 맞고 습도나 이런 게 안 맞는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해지고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미네소타 같은 데 살던 사람이 LA 가서는 잘 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추운 데 적응하도록 딱 돼 있는 사람이 더운 데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적응하기가. 그게 뭐냐면 신경이 거기에 적응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극심하게 크게 변해가지고 조금만 변해도 이 사람은 통증으로 심하게 나타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만 스쳐도 까무러칠 정도로 아파서 통풍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이 완전히 이제 만성 복합성 통증 증후군이라고. 통풍은 염증이니까 오히려 쉬운 병이고 그냥 이렇게 옆에만 가도 온도가 이게 통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TV에도 여러 번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한테 알려진 환자분이에요. 이 환자분이 저한테 이제 왔어요. 제가 치료를 하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팔이 이렇게 아프잖아요. 그분은 이제 발목이었는데 그러면 제가 손으로 만져서 여기는 못 만져요, 아예.
아프니까. 예, 요런데 먼 데를 만져서 그래도 정상에 가깝다고 하는 데를 찾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바늘을 꽂아요, 이렇게. 그러면 한참 꽂고 한참 놔두면 여기가 찼었는데 조금 따뜻해져요. 여기 좀 따뜻한데 여기까지 내려가요. 그럼 고기를 또 찔러요. 그리고 한참 지나면 또 여기까지 내려가요. 이렇게 하루 종일 찌르면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러면 나중에 아픈 데를 찔러도 안 아픈 거예요. 그렇게 제가 치료를 했더니 이 환자가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이런 형태의 병을 만성복합성 통증 증후군이라는데 불치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이런 병이 좋아졌다고 나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영국에다 보고를 했어요. 그때 오라고 같이 하자. 영국에 딱 가려고 하다가 카나다를 들린 거예요. 카나다에 들려서 보니까 이 드라이니들 마른 건침 같은 거를 쓰는데 검사를 하고 이런 각도니까 이렇게 해. 피부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찔러.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검사하는 게 제가 보기에 합리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 캐나다에 가서? 예. 그 이제 그분이 그런데 지금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저같이 무식한 놈이 듣기에는 그 한국의 침실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있는 것 같은 생각이 그것도 드는데. 아마 과학적으로 좀 더 많이 발전시키면 그것도 굉장히 많은 게 있을 거고 실제로 그런 걸로 만족을 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당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왜 선생님을 위대하게 보느냐면은 그걸 그러니라고 그냥 간과하지 않고 아 여기가 뭔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그 방법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치료법을 개발한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나랑 비슷한 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웃어요? 비웃는 거 어떡하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여러 군데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뭐 미국의 워싱턴 대학 정골의학 하시는 분들도 한 대도 따라다녀 보고 막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그거를 합리적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여기에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요, 저 안 선생님이 그걸 발견하게 된 동기가 그냥 헛되이 지나지 않고 전 지구 곳곳을 다니면서 무릎 미주밭도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내지는 그 느낌 이런 걸 해가지고 드디어 그 침 놓는 것 같은 그 묘한 치료법을 개발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그게 그 원리를 보면 되게 간단해요. 통증 아픈 데에다가 아픈 자극을 쓰지 않고 아프지 않게 하고 기계적인 수용체가 있어요. 통증을 느끼게 하는 거는 만지거나 움직이거나 하는 거 있잖아요. 기계적인 수용체를 자극을 하게 되면 아픈 거를 상쇄시켜요. 근데 이게 척추에서만 아니라 뇌에서 그걸 상쇄시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간단한 거는 주사 맞을 때 엉덩이 딱 때리잖아요. 그럼 기계적인 자극이 딱 가버리면 이 통증을 약간 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계적인 자극을 통증 자극 없이 굉장히 강한 자극을 주게 되면 이 기계적인 자극이 위에서 통증을 억누르는 회로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통증 자체를 형태를 이 통증의 뿌리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아프면 여기에 있거든요. 이 뿌리에 계속 신호를 줘서 이 뿌리를 변화시켜요. 저기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수술할 때 그 환자들 위기감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는 거 보니까 그렇게 그 데미지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선생님 그 방법으로 하면. 그런데 지금 그 방법이 세계적으로 좀 인정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주로는 중동 환자들이 좋아하고요. 왜냐하면 거기 아픈 것들인데 수술을 하지 않고 좋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스테로이드 주사도 아니고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확실한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중동 환자들이 좀 좋아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카타르 같은 데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문료를 받고. 아까 우리가 방송 허두에 수술하는 환자도 있고 수술 말고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술이라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훨씬 퍼센테이지가 시술하는 양이 더 많을 수 있다. 훨씬 많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디스크가 있다 없다 가지고 수술을 한다 안 한다 결정하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디스크가 있어도 견디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사실 사람들이 시술하는 것도 무섭고 위험하잖아요. 근데 시술로 해서 효과를 본 게 얼마나 됐는지. FIMS 제가 하는 치료를 근무하면
그때 이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만성 복합성 통증 증후군 환자는 제가 이제 외국에 공부를 하고 6개월이나 좀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 6개월에서 1년 사이쯤 되니까 그분이 다시 재발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굉장히 강하고 뿌리 깊게 쌓여 있는 그런 통증은 치료가 안 돼요. 조절을 하는 거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네, 그러나 오히려 이제 그게 이제 만성 통증 중에서도 굉장히 깊게 뿌리 박힌 병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협착이나 뭐나 그 외의 것들은 상당히 많이 좋아진 채를 유지를 해요. 잘. 그건 뭐냐면은 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디가 아프면 여기가 아프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이건 다 뇌에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뇌에서 얼마나 그걸 강하게 갖고 있느냐가 사실은 이 병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극이 그걸 충분히 상쇄할 만큼 강하고 또 반복돼야 돼요. 그러면 요게 요 통증이나 그 주위에 긴장되거나 병변이 있는 것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지금까지 만성 통증을 잡는 시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에도 건강하게 삽시다.